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표정도 굳고 옷차림도 점점 허술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큼 속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옷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집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늙어간 사람치고 옷차림을 함부로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62세 박정숙 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언제부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편한 게 최고지. 취향이 어디 있어. 세일 코너만 뱅뱅 돌고 일포스 일이면 무조건 집어드는 게 습관이 됐죠. 한때는 동창 사이에서 옷 잘 입기로 소문난 멋쟁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복이 일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취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데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단정한 옷차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생기와 젊음.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찔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은 건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정숙 씨가 포기한 것은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 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정숙 씨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단 0.1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신발, 옷의 주름, 풍기는 냄새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똑같아도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을 10% 이상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단정한 외모의 사람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의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현실입니다.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하듯 노년은 옷으로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으란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입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운을 가로막기도 하고 반대로 재물복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 둘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 3가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옷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 구겨진 외투와 정장 반드시 다려서 입으십시오. 구겨진 정장 차림의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일도 저렇게 대충 하겠구나.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옷을 걸어두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두며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현대 인상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겨진 옷차림의 사람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타인이 좀처럼 호감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같은 남성이 정장과 청바지 차림으로 각각 등장했을 때 정장 차림은 연봉이 높아 보이고 믿음직스럽다. 청바지 차림은 백수 같고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관을 정제하는 것만큼은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옷차림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단정하게 달인 외투 한 벌, 정장 한 벌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외투 하나, 정장 한 벌, 입기 전에 한 번만 다려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 낡은 신발은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여러분 신발을 마지막으로 새로 사신 게 언제입니까?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그 공간의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물건입니다. 운이 좋은 장소에 깨끗한 신발로 들어서면 그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낡고 다른 신발에는 오랜 세월의 음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발을 들여도 그 낡은 신발이 좋은 기운을 차단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반에 스며들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 좋은 분인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덜 가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 데려가기가 망설여지는 분.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발과 같은 사소한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다르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관절과 척추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이 들수록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낡은 신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도 밑창이 닳았다면 과감하게 바꿔주십시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른 것은 미련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 색바랜 옷, 늘어진 옷은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옷이 늘어지고 색이 바랬다는 건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입을 만하잖아. 아깝게 왜 버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기 보이는 사람이 지금 번영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정체되어 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피어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옷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아직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매일 아침 되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오는 철제 옷걸이 지금도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철제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그 녹이 옷감에 스며들고
옷의 형태를 잡아주지 못해 어깨 부분이 금방 늘어져 버립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바로 녹과 곰팡이와 묵은 냄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로 당장 바꾸시고 옷장 환기를 자주 시켜주십시오. 습기제와 방향제 하나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옷장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집과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 검은 옷만 고집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함께 갖추십시오. 검은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깔끔하고 편하고 때도 잘 안 타고 이해합니다. 저도 압니다. 실제로 검은 옷은 어떤 옷과 매치해도 무난하고 체형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하지만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휴식과 마침을 의미합니다. 멈춤과 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매일 검은 옷만 입는다는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끝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움직이는 생체적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 밝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듯 검은 옷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소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밝은색 옷을 입고 나선 날과 검은 옷을 입고 나선 날 하루의 기분이 과연 같으셨습니까? 검은 옷을 완전히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검은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이나 스카프, 소품 하나라도 반드시 밝은 색으로 중화시켜 주십시오. 흰색이든 베이지색이든 연한 파스텔 톤이든 어떤 밝은 색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기운을 살리고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되도록 자주 밝은색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날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다섯 번째, 허전한 목과 손목, 작은 포인트 하나가 품격을 만듭니다. 목걸이나 반지에 펜던트나 보석이 있어야 완성되듯 옷에도 사람에게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넥타이 핀 하나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듯 옷차림에도 시선을 모아주는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목걸이 하나, 남성분들은 손목시계나 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싼 보석이나 유명 브랜드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고 단아하더라도 포인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보는 사람이 분명히 느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검은 줄이나 일반 금속 소재의 목걸이는 피해 주십시오. 금과 은을 제외한 재질의 목걸이는 오히려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치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귀걸이를 4-5개씩 하거나 여러 목걸이를 겹겹이 두르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운도 흐트러뜨립니다. 최소한의 포인트 딱 하나, 그것이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그 품격이 좋은 인연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도 유독 귀티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 자세히 보면 반드시 작은 포인트 하나씩은 갖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옷차림을 가꾸는 일이 단순히 보기 좋자는 것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결국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예쁘고 잘생겨 보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결, 체형,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봄이 여러분의 감정과 건강과 정신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옷차림은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장 하나가 이 사람의 역할, 안정성, 신뢰감을 모두 포괄해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사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정돈되지 않은 채 흐트러진 모습의 사람, 이러한 모습에서 인지 기능의 변화를 먼저 읽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을 진단할 때 올해가 몇 년입니까?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어르신의 옷차림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헛겹을 입고 나오거나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계절과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은 그 사람의 인지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때에 맞는 옷을 입고 역할에 맞는 차림을 갖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내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유난스러워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 답이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돼서.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 기능까지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노화의 결과만이 아니라 외모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노인처럼 보이게 내버려 두면 마음도 몸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쁜 옷을 입고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훨씬 더 높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도 몸도 삶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년의 초라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가져야 용모와 의상도 단정해질 수 있고 그 단정함이 감정을 살아있게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유행을 좇을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만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고 건강을 지킵니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정확히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 격이 낮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으면 외모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 60대처럼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함과 절제, 그것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지켜온 대단한 의지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돌려쓰고 정신을 가다듬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대체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외모 관리 행동이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를 만들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청결, 체형,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전체를 돌보는 것. 그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제 자유인이다라며 스스로를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늙어가는 삶과 스스로를 가꾸며 품위 있게 늙어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깔끔한 사람에게는 세상도 깔끔하게 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옷장 문을 열어보십시오. 2, 3년 이상 손이 안 간 옷은 과감하게 비워내십시오.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철제 옷걸이는 오늘 당장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입어본 옷 하나 오늘 꺼내 입어보십시오. 살짝 부끄럽긴 한데 한번 입어볼까? 그 용기 하나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마지못해 늙어가는 노년과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노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옷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표정도 굳고 옷차림도 점점 허술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큼 속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옷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집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늙어간 사람치고 옷차림을 함부로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62세 박정숙 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언제부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편한 게 최고지. 취향이 어디 있어. 세일 코너만 뱅뱅 돌고 1+1이면 무조건 집어드는 게 습관이 됐죠. 한때는 동창 사이에서 옷 잘 입기로 소문난 멋쟁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복이 일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취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데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단정한 옷차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생기와 젊음.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찔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은 건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정숙 씨가 포기한 멋은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 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정숙 씨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단 0.1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신발, 옷의 주름, 풍기는 냄새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똑같아도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을 10% 이상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서도 단정한 외모의 사람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의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현실입니다.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을 하듯 노년은 옷으로 화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으란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입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운을 가로막기도 하고 반대로 재물복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 둘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 3가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옷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 구겨진 외투와 정장 반드시 다려서 입으십시오. 구겨진 정장 차림의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일도 저렇게 대충 하겠구나.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옷을 걸어두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두며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현대 인상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겨진 옷차림의 사람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타인이 좀처럼 호감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같은 남성이 정장과 청바지 차림으로 각각 등장했을 때 정장 차림은 연봉이 높아 보이고 믿음직스럽다. 청바지 차림은 백수 같고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관을 정제하는 것만큼은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의관을 정제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옷차림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단정하게 다린 외투 한 벌, 정장 한 벌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외투 하나, 정장 한 벌, 입기 전에 한 번만 다려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 낡은 신발은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여러분, 신발을 마지막으로 새로 사신 게 언제입니까?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그 공간의 기운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물건입니다. 운이 좋은 장소에 깨끗한 신발로 들어서면 그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낡고 다른 신발에는 오랜 세월의 음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발을 들여도 그 낡은 신발이 좋은 기운을 차단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반에 스며들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분명 좋은 분인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덜 가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 데려가기가 망설여지는 분.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발과 같은 사소한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다르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관절과 척추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이 들수록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낡은 신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도 밑창이 닳았다면 과감하게 바꿔주십시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른 것은 미련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 색바랜 옷, 늘어진 옷은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옷이 늘어지고 색이 바랬다는 건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입을 만하잖아. 아깝게 왜 버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기 보이는 사람이 지금 번영해 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정체되어 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피어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옷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아직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매일 아침 되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오는 철제 옷걸이 지금도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철제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그 녹이 옷감에 스며들고 옷의 형태를 잡아주지 못해 어깨 부분이 금방 늘어져 버립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바로 녹과 곰팡이와 묵은 냄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로 당장 바꾸시고 옷장 환기를 자주 시켜주십시오. 습기제와 방향제 하나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옷장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집과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 검은 옷만 고집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함께 갖추십시오. 검은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깔끔하고 편하고 때도 잘 안 타고 이해합니다. 저도 압니다. 실제로 검은 옷은 어떤 옷과 매치해도 무난하고 체형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죠. 하지만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휴식과 마침을 의미합니다. 멈춤과 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매일 검은 옷만 입는다는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끝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심리를 움직이는 생체적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 밝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듯 검은 옷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소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밝은색 옷을 입고 나선 날과 검은 옷을 입고 나선 날 하루의 기분이 과연 같으셨습니까? 검은 옷을 완전히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검은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이나 스카프, 소품 하나라도 반드시 밝은 색으로 중화시켜 주십시오. 흰색이든 베이지색이든 연한 파스텔 톤이든 어떤 밝은 색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기운을 살리고 하루의 흐름을 바꿉니다. 되도록 자주 밝은색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날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5번째. 허전한 목과 손목, 작은 포인트 하나가 품격을 만듭니다. 목걸이나 반지에 펜던트나 보석이 있어야 완성되듯 옷에도 사람에게도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넥타이 핀 하나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듯 옷차림에도 시선을 모아주는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목걸이 하나, 남성분들은 손목시계나 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싼 보석이나 유명 브랜드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고 단아하더라도 포인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보는 사람이 분명히 느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검은 줄이나 일반 금속 소재의 목걸이는 피해 주십시오. 금과 은을 제외한 재질의 목걸이는 오히려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치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귀걸이를 4-5개씩 하거나 여러 목걸이를 겹겹이 두르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운도 흐트러뜨립니다. 최소한의 포인트 딱 하나. 그것이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그 품격이 좋은 인연과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도 유독 귀티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 자세히 보면 반드시 작은 포인트 하나씩은 갖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옷차림을 가꾸는 일이 단순히 보기 좋자는 것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결국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예쁘고 잘생겨 보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결, 체형,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봄이 여러분의 감정과 건강과 정신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옷차림은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장 하나가 이 사람의 역할, 안정성, 신뢰감을 모두 포괄해서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사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정돈되지 않은 채 흐트러진 모습의 사람, 이러한 모습에서 인지기능의 변화를 먼저 읽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을 진단할 때 올해가 몇 년입니까?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어르신의 옷차림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헛겹을 입고 나오거나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계절과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은 그 사람의 인지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때에 맞는 옷을 입고 역할에 맞는 차림을 갖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볼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내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유난스러워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 답이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돼서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 기능까지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노화의 결과만이 아니라 외모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노인처럼 보이게 내버려 두면 마음도 몸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쁜 옷을 입고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훨씬 더 높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도 몸도 삶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년의 초라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을 가져야 용모와 의상도 단정해질 수 있고 그 단정함이 감정을 살아있게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유행을 좇을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만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신을 가다듬고 건강을 지킵니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정확히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 격이 낮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하지 않으면 외모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 60대처럼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함과 절제, 그것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지켜온 대단한 의지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돌려쓰고 정신을 가다듬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대체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외모 관리 행동이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를 만들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청결, 체형,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전체를 돌보는 것. 그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제 자유인이다라며 스스로를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늙어가는 삶과 스스로를 가꾸며 품위 있게 늙어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깔끔한 사람에게는 세상도 깔끔하게 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옷장 문을 열어보십시오. 2, 3년 이상 손이 안 간 옷은 과감하게 비워내십시오.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철제 옷걸이는 오늘 당장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입어본 옷 하나 오늘 꺼내 입어보십시오. 살짝 부끄럽긴 한데 한번 입어볼까? 그 용기 하나가 여러분을 바꿉니다.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마지못해 늙어가는 노년과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노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옷장에서 시작됩니다.